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이번에도 경제 기사가 10개 채워져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의 인조 흑연 생산 확대 기사가 있었습니다. 2월 2일 기사고요. 사람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며칠 전에 배터리의 응급제는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응급제의 핵심 재료가 인조 흑연이라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이라는 걸 책에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포스코 케미칼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확대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미리 읽지 않았다면 별 신경도 안 썼을 기사였는데 이런 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기차 종목 분석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흑연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나름 권위 있는 분석을 해봐도 내년 초에는 2%대 인플레를 달성해서 연준의 기준에 부합할 것을 보이며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는 연준 또 정책 전환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크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가 더 모인다는 거죠. 다음은 연준이 금리를 2.5% 올렸다는 기사입니다. 또 올렸냐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0.75와 0.5로 올리던 연준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인상시켰다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올리던 걸 좀 늦췄다면 조만간 안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도 금리 인하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또 미쳐서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만 보면 여론은 계속해서 인하로 쏠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GTX 소재를 올라줬던 곳이 특히나 빠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은 현재 슬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성이나 용인 의왕 쪽은 아직도 하락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이고요. 누군가에겐 가십일 기사지만 또 당사자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제대로 칼이 꽂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하락장이니까 좀 덜하겠지만 다시 불장이 오고 쉽게 돈을 버는 시기에 오면 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백전백승하는 무적의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렇게 방심하다가 또 제대로 한번 물리게 되면 그대로 투자시장에서 내쳐지게 되는 거죠. 제가 괜히 주식판에서 20년간 살아남았다는 걸 책 제목을 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고요. 이 기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하나는 재산이 하루 만에 15조가 뛰었다는 거죠. 이날 메타는 20%가 넘게 상승해줬었고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저커버그의 자산이 늘어난 정도는 정말 플렉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메타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메타가도 정말 살아나 준다는 건 우리의 꼴통 이티어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비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이제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 대비해서 투자 세팅하자는 그런 발상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로는 예금과 적금금리가 내리는 일만 남게 되는 거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적금 언제 들까 이자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적금을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전시시간 같을 때 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5G 시대가 왔다고 앞으로 5G 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통신사에서 5G 쪽으로 투자가 지지부진하니까 관련된 설비 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안 좋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만 보게 되면 누가 2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만약에 우리의 꼴통인 식스지나 전기차 폐배터리 이런 곳에 스프레드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큰 돈을 가지고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야에 넣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 기술에 우리는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스지로 돈을 벌고 익절할 때쯤 누군가는 이 기사에서처럼 또 그 미래에 식스지의 시대야라고 하면서 또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은 미리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뒤늦게 고점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분야에 몰빵한 사람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1년까지 부동산 폭등장에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 서울을 따라잡은 곳이 꽤 있었습니다. 가격을 따라잡은 곳이 꽤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돈으로 경기도로 왜 들어가야 하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당시에는 경기도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락장이 왔고 다시 반등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곳은 내리고 있고 어떤 곳은 오르고 있습니다. 불장에 너도 나도 오를 때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따라잡히니까 비슷한 동네로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대로 다시 또 서울과 경기도의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불장이 오게 되면 또 경기도 위주로 펌핑이 일어날 거고 또 다시 서울을 따라잡는 곳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최고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은 연금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금을 어떻게 세팅해 두셨습니까? 저는 직장을 다닐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2개 이렇게 총 4개를 맞춰놨었고 당연히 퇴사한 지금은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최악의 순간에는 주택연금으로 먹고 살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일은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투자하는 곳마다 쫄딱 망하더라도 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개 그리고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까지 받게 되면 저도 노후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연금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연금 계좌 보기 신청하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로 공문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연금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에는 얼마를 받게 되고 몇 년까지 받고가 일괄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금 체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자식을 한둘밖에 안 낳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자식들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옛날처럼 형제가 5명이 넘어가고 그럼 엠빵을 부양비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여러분은 간병인이 쓸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후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100세 시대를 살면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돈 없고 힘들고 비참하다고 스스로 목숨 끊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고단한 삶을 꾸역꾸역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공유하는 여러 정보들이나 꿀통들에 미리미리 돈을 넣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투자는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연금 같은 거 체크해 두시고 가능하면 실거주 한 채로 내 집 한 채는 마련해 둔 상태에서 다른 투자 같은 걸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